안녕하세요. 아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다주택자 정말 공공의 적인가? 라는 부분을 갖다 짚어갈 것입니다. 자, 다주택자 정말 주택가격을 폭등시킨 원흉일까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정말 사회의 악일까요? 자, 작년 8.12 부동산 대책 때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다주택자를 갖다가 주택가격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을 하셨어요. 작년 8월부터요.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주택자란 표현도 쓰지 않으셨죠. 투기꾼이라는 아주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들이 주택가격 폭등을 시킨 원흉이라고 지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 재밌죠? 가짜뉴스를 갖다 양산한다는 유튜버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갖다가 가짜뉴스의 본원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당황스러우시죠? 하지만 이 부분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아포유가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가짜뉴스인지 한번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가 만들어낸 숫자들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생성해내는 자료고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씀이 거짓이다 라는 걸 갖다 증명하려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보시는 자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을 갖다가 연도별로 쭉 나열한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가 사실상 서울시 임대차 거래량을 전부 다 반영하고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 전부를 반영한 자료는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역시도 실제 거래 발생된 것의 한 70% 정도 수준만 공개된 수준이고요. 아마 전월세, 지금 임대차 거래량 역시도 70% 수준에서 취합된 자료라고 예측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 한 해 2011년 기준으로 해서는 15만 1000건의 임대차 거래량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5만 6천 건의 임대차 거래량이 발생됐죠. 이걸로 해서 유추해 보면은 임대차 거래는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2년을 갖다 보장받기에 임대차 거래량 실제 신고된 것은 약 30만 건에 불과합니다. 30만 건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애계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총 주택 수는 약 350만 채가 있고요. 그 중에 150만 채가 아파트입니다. 150만 채 중에서 30만 세대니까요. 약 20% 정도가 현재 임대차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부 다 취업된 건 아니에요. 실거래 신고가 신고되지 않은 물량들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년 공통적인 사항이기에 지금 부동산의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자료가 100% 다 취합된 자료는 아니지만 흐름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봤을 때 지금 현재 2011년, 2012년 약 30만 7천 건의 임대차 거래량이 임대 가능 물량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대를 놓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투자자가 지금 현재 가장 늘어난 시점은 언제냐? 바로 2014년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 실질적으로 임대차 물량이 15,000건, 약 15,000건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2013년도에 임대차 거래량이 15만 1000건이었는데 2014년도에 16만 9천 건으로 늘었으니까 약 15,000건의 임대차 거래량이 늘어난 거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자면 15,000명의 투자자가
더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발생되었느냐.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라고 얘기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빗장들을 갖다가 풀어준 시기입니다. 주택,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부분, 뭐 임대사업자 혜택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다소 그 높이를 낮춰준 시기죠. 자, 현재 PD수첩이나 진보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2014년 이 당시에 이렇게 해서 투기꾼들을 갖다가 양성시킨 것이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어쨌든 그런 사유로 2014년 실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15,000건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2015년이 됐을 때 그 수가 확 줄었어요. 맞죠? 지금 차트상에 보더라도 8,0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엔 더 줄었어요. 2015년 대비 또 약 1,000건이 줄었죠. 그리고 또 2017년 또 3,000건이 줄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투자자들이 확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은 상당 부분 늘어났죠. 그만큼 실거주자들이 주택시장 참여 비율이 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투기꾼들이 주택가격을 높였다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016년이나 2017년 더 임대차 가능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차트상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차트상에서는 임대차 가능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자, 그럼 투기꾼들이 지금 현재 2017년에 폭등을 일으킨 게 맞습니까? 자, 지금 현재 2018년 10월의 자료는 아직 전부 다 취합된 자료는 아닙니다. 지금 취합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1만 7천 건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참고 삼아 일단 차트에다 집어넣어 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뭐 이게 다 취합되려면 내년 한 4, 5월 정도 돼야 임대차 거래량이 다 취합이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2018년 언급은 일단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2015, 16, 17년 지금까지 계속 현재 투자자 임대차 가능 물건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라는 팩트는 부정하기 어렵죠. 따라서 현재 거래량이 2014년부터 거래량이 10만 건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매매 거래량이. 그런데 오히려 그중 투자자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꾼들이 집값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 아포유가 만들어낸 숫자다?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자료예요. 자, 여기서 일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돼서는 거짓이다. 이건 가짜뉴스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다음부터 보시면은 이 주택시장 과연 투기꾼, 그러니까 갭 투자자를 갖다가 김현미 장관께서는 투기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갭 투자자가 정말 사회의 적인가 라는 부분을 갖다가 보다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전월세 상승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현재 아까 자료는 임대차 거래량, 전세 거래량과 월세 거래량 총계를 갖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그 총계를 갖다가 전세 거래량과 월세 거래량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항상 좀 긴장하고 있는 부분, 전세가 폭등 역시도 주택가격 상승 못지않게 큰 사회적인 이슈일 때가 있었어요. 뭐 전세 한번 계약하고 나서 만기 연장하려고 했더니 전세금이 1억이 올랐다더라. 2억이 올랐다더라. 미친 전세값. 이게 불과 3, 4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다 망각해요. 지금 집값 폭등하니까 이제 전세값 잠잠해진 건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낸다 이거죠. 사실상 서민들한테 더 힘든 게 뭘까요? 집값 폭등일까요? 전세값 폭등일까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세값은 왜 폭등하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표는 일단 유예표, 지금 전세 월세 거래량 지금 선차트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일단은 오늘 설명에서는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다 설명하게 되면은 좀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요. 이 위에는 월별로 전월세 거래량을 쭉 시계열 차트화 시킨 건데 이 부분은 오늘 설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월별 거래량, 그러니까 실제 언제 투자자가 늘어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확하게 월까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고요. 자, 밑에 자료 그냥 연 단위로 해서 합계를 낸 게 바로 밑에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2011년을 보시게 되면요. 2011년 전세가 상승률이 12.69%로 나타났어요. 이 전세가 상승률 역시 제가 허구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출처 보이죠? KB부동산에서 공표해주는 KB 시세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자, 2011년 12.69%라는 무시무시한 전세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도에 2.19%로 줄어들었죠? 자, 이게 왜 발생된 일이냐? 자, 아래표에서 아래 막대 그래프 보시면 돼요. 아래 막대 그래프에서 2011년도에는 전세 물량이 12만 3천 건에 불과했는데 2012년도에는 12만 8천 건으로 약 5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세 가능 물량이 5천 건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승률이 확 안정이 됐죠. 상승률이 2011년도엔 12.69%였는데 2012년도엔 2.19%가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2013년도에 8.63%로 높은 상승률이 또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나요? 자, 전세 물량을 보시면 돼요. 전세 거래량이 전년 2012년 12만 8천 건에서 11만 5천 건으로 1만 3천 건이 줄어들었어요. 1만 3천 건의 임대 가능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은 8.63%라는 무서운 상승률을 보인 거죠. 자, 패턴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짝수의 홀수가 나왔던 겁니다. 2014년 다시 전세 거래량이 12만 7천 건으로 증가하게 돼요. 지금 현재 보면은 다시 12,000건 정도가 늘어난 건데 12,000건 정도가 늘어났더니 2014년 다시 전세가 상승률은 4.76%로 낮아집니다. 좀 안정이 됐죠. 자, 그리고 다시 2015년 마찬가지예요. 2015년 전세 가능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해죠. 10만 5천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또다시 지금 약 2만 가구가 전세 가능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세가가 9.17%라는 높은 상승률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전세 거래량 지금 숫자를 갖다 섞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전세 거래량이 전세 가능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가능 물량이 확 줄어들면은 전세가는 폭등하고요. 전세 가능 물량이 늘어나면은 전세가는 안정을 갖다 찾습니다. 자, 전세 가능 물량이란 건 뭐죠? 전세 가능 물량이 뭐죠? 갭 투자자죠.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전세가는 오히려 안정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16년도 볼게요. 2016년 전세 가능 물량 전년 대비 겨우 한 100건 정도 줄어든 거에 불과하다 보니까 상승률은 3.05%로 나타나고요. 오히려 2017년 전세 가능 물량 약 2,000건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상승률이 더 안정됐죠. 2.06% 상승한 걸로 나타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전세 가능 물량이란 거 앞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갭 투자자예요. 갭 투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세 가능 물량이 늘어나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전세 시장은 안정이 된다. 근데 지금처럼 갭 투자자를 너무 죄악시한다 라고 한다면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먼저 첫 단에서 말씀드렸어요. 투자자는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지금 분명히 2014년 이후로 투자자는 감소 추세예요. 어떻게 하느냐? 전월세 거래량 합계를 보니까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실수요자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주택가격 폭등을 일으킨 거는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나타났고, 두 번째, 여기서 갭 투자자를 갖다 다시 죄악시한다. 그럼 갭 투자자들이 사라지게 되죠. 갭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월세로 시장이 변환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그리고 전세 물건이 말라버리고, 자, 그럼 다시 전세가 폭등 나타나면 그때는 현 정부 어떻게 할 겁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어쩌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나치게 투자자를 갖다가 악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더군다나 갭 투자자가 전세 시장에 안정을 갖다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서 갭 투자자를 죄악시한다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여기서 갭 투자자를 더 몰아내버리죠? 그러면 향후에 전세 가능 물량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 말, 논리에 오류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저를 반박하실 수 있나요? 자,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국민 청원 좀 올려주세요. 청와대 청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 질문에 대해서 이 영상 보고 답변 좀 달아달라고 한번 청원 좀 달아봐 주십시오. 과연 어떻게 답변하려는지.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문제는 파리부동산 대책 때 정부에서 과도하게 양도세를 갖다가 늘려버린 거예요. 그 세금만큼 가격이 전가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주택가격 폭등시키기 다주택자가 아니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주택가격 폭등시킨 거라고요. 세금을 올려가지고요. 그리고 세금을 올린 것도 명분이 없어요. 투자자는 계속 감소해가는데 투자자 때문에 주택가격 폭등했다고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더 과세시켜요? 명분도 없고 팩트도 어긋났고, 그러니까 과정 시장은 더 왜곡돼서 가격 폭등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반박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사과 방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주택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시장, 지금 이 정책은 미친 정책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정책으로는 주택시장이 더 폭등합니다 하고 작년 12월부터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외쳤고요. 더군다나 유튜브 촬영 이전에도 제 포스트 활동 네이버에서 글을 쓰면서 이거는 주택가격을 오히려 폭등시키는 정책입니다 하고 글을 써왔던 거예요. 또 흥분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흥분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자, 여기서 또 반론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2015년부터 2016년 10만 5천 건 전세 가능 물량이 나타났는데, 자, 전세 가능 물량이 나타나는데 이게 2013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럼 전세가 폭등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 나왔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반론이에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서 제가 다시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보시는 영상은 지금 현재 임대차 거래량이 지금 전월세 거래량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매매 거래량을 갖다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붉은색 선이 임대차 거래량 합계를 갖다가 연간 합계를 갖다 나타낸 자료고요. 파란색 선이 매매 거래량 연간 합계를 갖다가 나타낸 자료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1년도에 연간 매매 거래량 자체는 약 5만 5천 건 정도가 됐는데 2012년도에 이게 4만 건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13년부터 조금씩 상승해 가기 시작하면서 2014년 8만 건을 갖다 넘어서게 되고요. 2015년 10만 건을 넘어서 지금 12만 건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가는 추세입니다. 자, 2015년 최고 거래량을 갖다 기록했던 해다. 자, 반면 임대차 거래량은 지금 16만 건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 다소 또 임대차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자, 2018년 10월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아직 다 집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2017년까지 임대차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 임대차 거래량은 계속 감소했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임대차 거래량이 감소했다. 주택수가 멸실됐나요? 주택이 확 줄어들었나요? 말도 안 되죠. 자, 바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임대 가능 물건이 줄어들었다는 건 투자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 2014년 이후 매매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이게 바로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개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율이 한 7, 80%까지 올라간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은 집값에 대해서 내가 전세가에서 한 20%, 30%만 더 보태면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 게 바로 2015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2016년, 2017년 그만큼 임차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임차인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수요도 역시 함께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는 부분을 갖다 나타내 주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016년 이후 전세가가 안정된 이후 임대 가능 물량도 줄었고 수요자도 줄었다. 왜? 그 수요자, 임대차 수요자들이 많이 상당 부분 실수요, 그러니까 매수의 가세함으로 인해서 현재 임대차 거래량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수요자도 그만큼 많이 비례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죠. 다만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갖다 상회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전세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도 전세가 상승률이 낮다. 그런데 반면 주택가격은 너무도 폭등을 하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이러한 폭등은 현 정부가 파리부동산 대책이라는 어리석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은 오히려 이런 폭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 다 폭등시켜 놓고 나서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책임을 갖다 어디다 물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다주택자 투자자들을 갖다가 죄악시하고 갭 투자자를 갖다가 무슨 사회의 괴물인 마냥 사회의 불순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갭 투자자가 사라지면 전세 시장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월세가가 이렇게 낮은 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주택 임차료가 가장 낮은 가장 저렴한 국가에 속합니다. 그런 원인이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경쟁하기 때문에 월세가가 이렇게 낮은 건데 이렇게 강력하게 월세 시장을 견제해주는 전세 시장을 죽여버린다. 갭 투자자를 죽여버린다는 건 전세 시장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전세 시장을 죽여버린다. 그럼 월세는 더 이상 경쟁할 상대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월세 상승을 갖다가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파리 대책에서 사실상 왜 임차인 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한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일단 박아놓고 다주택자들을 박아놓으면은 전월세 상승률이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다 노린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그럼 전월세 상승률이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임대사업자 덕분에. 하지만 실제 신규로 주택시장에 개입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더 큰 진입장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또 올해 연말 12월부터 헬리오시티 입주, 뭐 또 강동의 입주 물량,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입주 물량이 또 서울에 많아요. 많다 하더라도 이 시기가 또 지나가고 나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 지금 현재 현 정부의 프레임, 국민을 유의한다는 위선적인 프레임은 지금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그들의 질 낮은 프레임 자체를 갖다가 걷어쳐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자자를 갖다 죄악시하고 갭 투자자들을 사그라지게 만들고 또한 모든 주택가격 폭등의 책임을 갖다가 투자자로 밀어버리는 건 정말 비겁한 행동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권이 가진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란 오히려 서민에게 독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또 좀 자극적으로 방송 진행됐는데요. 저도 이젠 좀 지칩니다. 또 자극적인 방송 연달아서 하고 났더니 저도 좀 지치고요. 앞으로는 좀 무난한 방송으로 다시 소재를 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건 요즘 세태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아포요 방송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아포요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